오늘은 40대, 50대, 60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수치는 멀쩡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자도 피곤한 그 증상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피로의 원인을 명리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본인은 몇 번에 해당하는지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를 가진 사주이죠.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아픕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무겁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지요. 사주 명리학에서 재고란 재물을 저장하는 기운을 말하는데요. 진술, 중미 4가지 흑기운에 재성이라는 돈을 뜻하는 십성과 함께 있으면 재고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창고가 닫혀 있을 때이죠. 창고에 물건을 쌓아만 두고 쓰지 않으면 그 기운이 막혀 주인인 본인의 몸을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말년대운에서 재고를 열어주는 기운이 오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되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본인 옷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창고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었던 거 해보시죠. 그래야 막혔던 기운이 풀리면서 몸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식신이 과해서 상관으로 변질된 경우입니다. 식신은 먹을복이나 일복을 의미하죠. 이게 사주에 많으면 평생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밥 해주고 빨래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손주 봐주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면서 이 식신이 문제가 되지요. 본래 식신은 내가 먹고 즐기는 기운인데 이게 과하면 남을 위해 쓰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상관이라고 하지요. 상관은 남한테 베푸는 기운이지만 동시에 나를 소모시키는 기운입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친구 문제까지 다 내 일처럼 끌어안고 사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워 있으면 늘 불안해하죠. 나만 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계속 움직이는데요. 그러다 결국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나갑니다.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 걱정 그만하고 내 몸 챙기시지요. 주변에서 요즘 왜 저래? 이 소리를 들을 때쯤 신기하게도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인성이 많은 사주이지요. 인성은 지혜나 학문, 사색을 뜻하는 별인데요. 이게 사주에 많으면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인성이 과다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생각, 자식이 했던 서운한 말, 앞으로의 불안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인성이 과하면 행동력이 떨어지고 게으름과 무기력이 찾아오는데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기운이 정체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안 풀리죠.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 등산 등 뭐든 좋습니다. 땀 흘리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때 비로소 죽어있던 생명력이 깨어나면서 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목 기운이 없거나 약한 사주이죠. 사주에는 목화, 토금수 5가지 기운이 있는데요. 목은 나무를 뜻하고 생명력과 성장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목 기운이 부족하면 몸이 토막처럼 굳어버립니다. 특히 사주에 금 기운이 강해서 목을 극하거나 아예 목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해서 한참을 풀어야 합니다. 관절이 삐걱거리고 근육이 돌처럼 딱딱합니다. 병원에서는 근골격계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주로 보면 생기가 말라붙은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보약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취미를 시작해 보시죠.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의 여행, 낯선 경험을 할 때 목기운이 살아나면서 마른 나무에 물이 오르듯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피로가 사라지고 눈빛에 다시 총기가 돕니다. 다섯 번째는 관성이 강한 사주이죠. 관성은 직장이나 명예, 체면을 뜻하는 별인데요. 이게 강하면 평생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절대 못하고 격식 차리고 예의 바르게 살아가지요. 문제는 말년에도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다가도 긴장하죠. 누가 보지 않아도 단정하게 앉아있고 지게지고 뗄감하러 갈 때도 머리 빗질합니다. 사람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잠시도 어깨에 힘을 못 빼고 있는데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명예의 무게에 짓눌린 겁니다. 특히 평생 공무원이나 교사로 사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했는데도 예전 직함에 매달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고 체면 차리느라 정작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죠. 이제 그 관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체면을 버리는 순간 어깨를 누르던 피로가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극심한 피로, 이건 사실 대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명현현상이죠. 명현현상이란 몸이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주 명략에서 대운은 10년마다 바뀌게 되죠. 특히 말년에 좋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몸이 강제로 쉬어야 할 때가 오는데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인생의 큰 마디를 넘어가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대로 계속 달렸다면 부러졌겠죠. 하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춰 세운 겁니다. 신살 중에 백고대살, 상문, 조객 같은 흉신이 들어오면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죠. 이게 지나고 나면 천을귀나 천덕귀 같은 길신이 들어옵니다. 지금 피곤한 이유는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지요. 이 피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생 후반전 황금기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깨가 무겁고 눈꺼풀이 내려앉는다면 그건 잘못 살아서가 아니죠. 거대한 운명의 배가 방향을 틀기 위해 엔진을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오늘 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죠. 고생했어.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 영상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6가지 중 몇 번에 해당하는지 꼭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말년에 황금빛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